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간밤에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됐습니다. 공개를 하고 너무나 빠르게 지금 사전 예약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선택 기준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포커스를 맞출 거는 어떤 거를 사야 된다, 어떤 색깔이다 이런 것들보다도요. 그냥 간단한 선택 기준,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크기와 차이점,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들, 삼성 인공지능 폰에 대해서 장점, 그리고 아직은 아쉬운 점, 그리고 기대, 이렇게 5가지를 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갤럭시 24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게는 울트라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올라와져 있는데 비교하기 부분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그리고 플러스, S24, 그러니까 일반하고 플러스하고 울트라까지 3개의 모델이 나왔죠. 기대하시는 그대로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커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역시 펜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처럼 펜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노트를 쓰시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선택은 울트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하고 24 플러스, 그 나머지 색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색을 보게 되면은 티타늄 그레이가 있고 조금씩은 다르죠. 메인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삼성닷컴이랑 삼성 강남 전용 컬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그린, 사파이어 블루, 맨 마지막에 샌드스톤 오렌지. 요 3가지 색깔만큼은 우리가 이제 자급제를 구매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구매하실 수가 없고 삼성닷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강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12시를 기하게 되면은 또 각 사이트들마다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가격 조건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보면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 선택 기준 중에 컬러를 선택을 해라. 이걸로 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은 AI 기능은 이제 3개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거를 다른 데선 짚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내용 봐볼게요. 갤럭시의 AI 기능은 뭐라고 써있냐면 삼성 갤럭시 기기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온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되는 것들이고 그럼 삼성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왜 2025년까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AI 기능 제공되는 것들 삼성에서 주는 것들은 2025년까지 쓰는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지도 모른다로 미리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2년간은 무료로 제공된다로 봐보죠. 실시간 통역, 노트 어시스턴트, 그리고 포토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쭉 내려가면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를 보게 되면은 울트라 역시 가장 크겠죠. 172.5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가 169.1, 가장 작은 사이즈 일반이 156.4인데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이폰에서 맥스 시리즈가 170이에요. 그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맥스보다 살짝 크다 2mm 정도. 또 이제 이 3개 중에 뭘 사야 돼? 선택 기준에서 무게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난 무게가 제일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제일 작은 모델, 일반 모델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상관없어 성능이지 하시는 분들은 펜이 달린 모델이어야 되는데 야 이게 232g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니까 확 달라져 보이죠.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스토리지 메모리에서는 가장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거의 512기가 정도로 선택을 하시죠. 1TB짜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삼성닷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울트라 모델만 지원을 해줍니다. 메모리도 중요하죠. 버벅거리지 않는 걸 뜻하게 되는데 8기가가 제일 일반 사이즈, 그리고 12기가 이상은 울트라하고 플러스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그냥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 성능이 항상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고요. 5배 줌을 쓸 수 있고 100배 줌을 쓸 수 있고 제가 100배 줌까지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들어갔다. 자, 배터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29, 30에 30시간 하는데 50% 이하 떨어진 무조건 우리 배터리 꽂으니까요. 큰 차이 없다고 보시고요. AP 같은 경우에가 밑에 있는 2가지 모델은 엑시노스가 들어갔고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 A가 들어갔습니다. AC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게이밍으로 쓰실 분들이라든지 나는 정말 빠르게 팍팍 날아다니는 거 원해 하시는 분들은 스냅드래곤 달려져 있는 울트라로 가셔야겠죠. 내구성 티타늄은 울트라에만 이번에 들어갔고요. 고릴라 아머 그리고 후면 패널도 이런 걸로 제작되었다고 써있네요. 튼튼해졌다. 자, 갤럭시 전용 이건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5G 되고요. S펜 호환 되고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오케이. 이제는 내가 구매를 할 때 2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겠죠. 이번에 과연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공지능 기능 몇 개 봐볼게요. 혁신이야 이런 것입니다. 하고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들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기능이 서클 투 터치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네이버도 요즘 되는 것 같고 나머지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사물을 갖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물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미지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도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런데 다운받고 올리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지 않게 뭐 펜이 달린 모델이나 아닌 모델이나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그리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밑에 구글과 연동이 돼가지고 구글 검색기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각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재밌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 활용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내려가 보죠. 의사소통 기능, 이것 좀 관심 있는 거 굉장히 많았었죠. 이건 저도 좀 신기했었는데 많이 기다렸던 기능이고요. 좀 꺼서보죠. 자, 보다시피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를 할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통화를 할 때죠. 한 명이 전화를 걸어요. 스페니쉬와 잉글리시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답을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것들이 실시간으로다가 번역이 돼서 나한테 들리게 된다. 이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택시 드라이버. 그러니까 국내는 상관없지만은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우버를 잡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D2C 같은 것들을 잡을 때 어디 계세요라고 전화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내가 서 있는 데까지 딱 왔으면 좋겠는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전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중국어 잘 못하다 보니까 이랬었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있겠죠. 대신에 요거는 딜레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봤던 기능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SK텔레콤에서 A-라고 하는 서비스에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해준 A-통역 통역콜을 이미 출시를 했었어요. 이게 언제였더라? 작년에 소개가 됐을 겁니다. 이 기능이 나와서 국내 최초다. 꽤 유용하게 쓰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했었죠. 자, 또 볼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기능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갤럭시 원팩 행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답을 할 때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더 보죠. 네. 분명히 영어로다가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른 나라 말로다가 같이 번역을 해서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얘만 있으면은 문자를 보내거나 그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보낼 때 안녕이라고 보내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하이라고 보내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I 기능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는 기능인데 안으로 들어왔다. 더 내려가 볼게요. 이제 통역 기능은 쓸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AI로 요약 정리 완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좀 궁금했던 기능인데 이게 삼성 노트랑 연동해서 좀 쓸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 같은 것들을 쭉 할 때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이 내용을 즉시 요약을 해서 붙여넣어 주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죠. 이게 이제 챗 GPT로다가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요약 정리하는 기능을 이야기 드려요. 문서를 요약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도 노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문서 편집기 애들은 워드프레스도 요즘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바로 내가 만든 노트에서도 정리된 내용을 쓸 수 있다. 재밌는 기능 또 하나 들어갔죠. 리사이징 리서치부터 AI 매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보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옮길 수 있고 근데 기다리게 되면은 이 비어있는 공간까지 채워줘요. 이건 좀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구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들,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MS 디자이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소개 한번 저희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쭉 내려가면 AI로 해줄 수 있는 기능들 중에서 여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깜짝하게 지워주는 것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싹 지워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커밍 순위로 되어 있는 기능이 뭐냐면요, 익스펜드라는 기능이 있죠. 옆에 있는 사물하고 맞춰갖고 쫙쫙쫙 늘려주는 기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앱 중에 시드라고 하는 이름의 앱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구글에서 인수했던 회사에서 했던 기능인데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많이 기대를 모으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AI 요약 정리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온 디바이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잠깐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에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자, 삼성 AI폰의 가장 큰 장점부터 먼저 보자라면은 인공지능 기능을 봤으니까 AI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통화 녹음한 내용 자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AI가 그걸 확인해서 보내주게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기업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자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 디바이스 내에서 삼성폰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보안 부분엔 정말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아직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이건 차차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요약 정리하는 기능이라든지 웹페이지를 요약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제미나이에서 같이 그러니까 구글하고 협업을 하는 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이 기능들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걸 봤을 때에는 온디바이스이기는 한데 약간은 반쪽짜리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부에 있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쉬운 점이 해결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정말 비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정을 등록하고 삼성 캘린더 일정을 등록하고요. 우리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정 같은 것들을 다 등록을 해요. 루틴 같은 것들을 했었을 때 나한테 맞춤형으로 최적화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한테 콜을 해주는 지금 이런 것들 전화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연락하는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맞춤형 비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작 단계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좀 가장 아쉬웠어요. 일정하고 할 일이랑 연결되는 것들만 보여줬어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고 기대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야기 드렸었던 기능들은 앞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이 기능들을 천천히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하나의 기대는 뭐냐? 삼성이 제일 걱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안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난 보안 상관없고 통화 내용 외부로 노출이 되면 상관없어 라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이폰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겠죠. 시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많이 기대가 되는 건 아이폰 16 버전일 겁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는 기존 모델도 사용할 게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16부터는 또 금난하기로 들어갈 거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아이폰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구글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웹브라우저라든지 모바일 브라우저 내에다가 자동 요약 정리하는 기능 같은 것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고민은 이제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디바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AI 성능 기능이 좋아질 때마다 업데이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2025년까지의 무상 지원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삼성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 밤 저도 열심히 예약 주문을 해볼 생각이니까 다들 원하시는 색깔, 원하는 모델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